네, 안녕하세요. 갬보주식TV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저 2월에 만약에 조정이 온다고 그러면은 좀 관심 가져봐야 될 ETF 3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주식은 도박이 아니나 게임이 아닙니다. 본인의 생존과 직결해서 생각을 하시길 바라고요. 자, 마음속에 새기는 나의 다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식은 생존이다. 나의 최종 수익률은 죽기 직전까지이다. 지수는 최종적으로 우상향한다. 지수보다 장기 수익률을 낼 자신이 없으면 종목 투자하지 말아라. 투자의 제1원칙은 잃지 않는 것이다. 투자 원금은 지속적으로 늘리되 연금이나 보험처럼 적립식으로. 돈이 없다고 비관하지 말아라. 너의 노력이 부족한 것이다. 소비를 줄여 미래의 자신과 가족들에게 주어라. 절대로 자의로 직장을 그만두지 않는다. 나는 할 수 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어, 다음과 같은 이제 말은 사실 저의 다짐이긴 한데 여러분도 한 번씩 그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갖고 제가 그 강의하기 전에 항상 처음에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몇 번 보셨던 분들은 스킵하셔도 돼요.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본 방송은 주식 투자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일 뿐이고 저는 여러분의 투자에 절대로 개입하지 않습니다.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을 통한 사행성 방송을 절대 하지 않을 거고요. 매수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명시합니다. 설명에 앞서서 가장 안전한 거는 인디엑스 ETF라는 거를 계속 말씀을 드릴 거예요. 투자금의 90% 이상은 지수에 투자를 해보시길 바라고요. 나머지 10% 정도 갖고 본인이 관심을 갖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도전을 해보시고 90%의 그 인덱스 펀드의 투자 수익률과 본인이 실제로 10% 자의적으로 해본 투자 수익률을 좀 비교해 보면서 한 4, 5년 정도 연습을 좀 해보시고 그 다음에 투자를 좀 전문적으로 좀 해보실 건지 아니면 나는 투자에 그 특별히 소질이 없다고 하시면 인덱스 펀드에만 투자할 것이 좀 결정하셔도 늦지 않으니까요. 가급적이면 몰빵이라든가 단타는 좀 지양하시길 바라고 투자의 제1원칙은 잃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명시드리고 싶습니다. 2023년 이제 연초 지수가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죠, 그죠? 제가 아까 확인을 좀 해봤는데 그 2023년이 그 12월 마지막 날 대비해서 2월 1주차까지 코스피가 전년 대비해서 10.91%가 상승을 했습니다. 어, 그 중에서도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반등이 좀 거셌죠, 그죠?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 그렇죠? 뭐 카카오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그죠? 어, 정말 유례없는 어닝 쇼크였어요. 거의 한 10년 만에 온 어닝 쇼크였는데 주가가 이제 더 이상 떨어지지 않죠, 그죠?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그 이유가 어떤 거인 것 같으세요? 뭐 제가 밑에다가도 써놨지만은 수많은 이유가 있겠죠, 그죠? 뉴스에서 많이들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수많은 이유가 있을 거지만 보통 그 이유들은 어떠한 현상이 일어난 다음에 그 현상이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하게 돼요. 그죠? 뉴스는 팩트만 얘기해 주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그 일어난 결과에 대해서 어떤 인과관계를 이렇게 붙여서 설명을 하게 돼요. 그렇죠? 뉴스가 삼성전자가 올해는 작년에 많이 떨어졌으니까 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그죠? 그래서 뉴스는 항상 팩트를 얘기하다 보니까는 이미 주가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보고를 좀 하게 방송을 좀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뉴스를 보고 주식을 산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어불성설인 거예요. 그죠? 우리는 오르기 전에 사서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서 오르기 전에 사갖고 오른 다음에 팔아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오른 다음에 뉴스를 보고 주식을 사죠. 그리고 물리죠. 그죠? 여러분도 제가 지금 말씀하는 동안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동안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왜 올랐을 것 같으세요? 잠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이유일까요? 왜 올랐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 중에서는 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주주로서 신문을 보고 굉장히 이제 막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아시는 것도 많고 이제 막 뭐 디램이라든가 막 DDR5라든가 이것저것 막 생각이 있으신 게 많을 거예요. 그런 쪽으로 생각하셨다면 여러분은 주식 초보자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한 말씀을 드려볼까요? 지수가 왜 올라갈까요? 특히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어닝 쇼크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계속 올라가죠, 그죠? 왜 오를 것 같으세요? 사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수급 문제입니다. 수급 문제. 선생님들이 팔아서 그런 거예요. 개인들이 팔았다고요. 개인들이 판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전 강의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주식은요 그 좋은 주식 나쁜 주식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식을 생각할 때 냉정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주식은 싼 주식과 비싼 주식만 있는 거예요. 수급적으로 개미가 사냐 외국인이 사냐 기관이 사냐 이것만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이 돼요. 항상 팩트잖아요 그게, 그죠? 물론 정말 어마어마한 이슈가 붙거나 호재거리가 붙는다고 하면은 그거에 따라서 당연히 이제 주가가 반등하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이제 외국인이나 기관들은 오래전부터 그 일이 일어날 거를 알고 있어요, 보통. 그래서 항상 밑에서 사놓죠.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나면은 뉴스에서 어마어마하게 막 그 소수들이 풀어져 나와요. 개미들은 항상 그때 사죠. 그래서 물리는 거예요.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공포에 떨어서 조금 조금 오를 때마다 무서우니까 던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 개미들은 이제 버틸 힘이 없어요. 부동산도 떨어졌죠. 회사에선 자꾸 나가라고 하죠. 어? 애들은 커가죠. 학원비도 오르고, 어? 우리 집값 빼고 다 오르잖아요, 지금. 그죠? 내가 갖고 있는 주식하고, 내가 갖고 있는 집값 빼고 모든 게 오르고 있어요. 미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넣어놨던 돈을 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장담하는데, 지금 물려 계신 분들은 절대로 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앞으로 지수가 반등을 할 겁니다. 이 반등이 할 거를 믿으셔야 돼요. 절대로 빼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음? 제가 어느 순간에 한번 이 정도면 반등 끝났으니까는 어, 투자금을 어느 정도 회수하셔라 좀 이런 식으로 추천을 드릴 때가 있을 거예요. 물론 제 말이 다 맞는 건 아니겠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물려 있지 않습니다, 주식에 지금. 저는 올해도 1강에서 얘기를 했지만은 10.6% 정도 수익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물려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투자금을 회수하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은 물려있는 여러분들은 제가 회수하라고 말씀을 드려도 선뜻 회수하실 수 없을 거예요. 왜? 본전 생각이 나니까. 플러스 20% 30%난 사람들은 회수를 할 수 있어요, 원금을. 왜? 내가 만약에 뭐 100%를 먹을 수 있었는데 20% 30%는 못 먹었어도 저의 투자의 제 1원칙은 잃지 않는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내가 여기서 조금 실수했다고 한들 난 어쨌든 간에 20% 30% 수익을 냈기 때문에 원금을 들고 있다가 언제 또 한번 올지 모르는 하락장에 다시 배팅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은 저랑 반대로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많이 잃고 있잖아요. 그죠? 잃고 있던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옛날에 그런 우스갯소리들이 있었잖아요. 빚이 10억이든 10억 2천이든 무슨 상관이냐고 그러면서 막 돈 쓴다고 그러고 막 그 이제 막 어디 뭐 그런 뭐 개그 프로의 소재였던 것 같은데 토크쇼 같은 데서 나오는 저 사람이 그러니까 이 주식으로 한 번이라도 한 1년 2년 기간 단기간 내라도 이렇게 수익을 한번 나고서 제가 나는 수익의 기준은 여러분이 매수를 했다가 매도를 한 게 수익입니다, 여러분. 지금 갖고 있다고 해서 수익이 아니에요. 수익은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주식을 처분한 다음에 그 처분한 게 수익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거는 꼭 여러분이
어, 자신과의 그 약속이라든가 규칙을 딱 정하셔야 돼요. 수익이라는 거는 내가 만약에 1년을 놓고 봤을 때 1년 동안에 벌었는지 안 벌었는지 이런 거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주식은 어떤 호재에 의해서 올라갈 수도 있죠. 당연히 호재에 의해서 올라갈 수도 있지만은 그 호재가 나오기 전에 먼저 선점을 하고 있던 사람들은 뭡니까 그러면은 그 정보를 알아서 그런 걸까요? 사실은 안 그래요. 이 사람들은 가격이 싸지면 들어와 있다가 그런 호재가 터지면 가격이 비싸진단 말이에요. 그럼 파는 것뿐이에요. 여러분이 이 원리를 잘 아시려면은 결국에는 제 거 이제 1강에서 차트 관련된 분석 부분을 보셔야 돼요. 어? 차트 분석 부분을 보시고 차트에 맞춰서 사시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차트만 보고서 차트가 좋다고 이걸 사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실제로 어떤 주식들을 공부하시면서 연구하시면서 이 주식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차트를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계속 체크를 하고 있다가 차트상으로 이 정도면 좀 저점인 것 같은데 사봐야지라고 그때 사시면 된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통 이제 그 주식이 좋다고 분석을 할 때쯤에는 항상 많이 올라가 있을 경우가 많아요. 왜? 언론에 많이 노출이 돼 있어 갖고 노출된 부분을 보다 보니까 이미 가격이 주가가 상승했을 여지가 되게 많아요. 왜? 다른 사람들도 그 내용을 봤을 거니까. 그죠? 그러면 차라리 한두 달 정도 기다리다 한두 달 더 기다린다고 해서 그 기업의 가치가 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한두 달 정도 더 기다려 보고 좀 눌리면은 사면 되잖아요. 그 잠깐의 순간을 못 참아 그걸 누르는 거거든요. 그 누를 때 한 번 잘못 누르면 20% 30%의 그 내 자본이 날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고 한두 달 정도만 참아 보세요. 한두 달 정도 참아 보고 사시란 말이야. 음? 그런 연습이 필요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어느 순간이 오면 이제 분명히 개인의 매수가 붙을 거예요. 지금 제가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제가 항상 저는 뭐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아침에 한번 저녁에 한번 정도 봅니다 그냥. 근데 원래는 사실 잘 안 봐요. 잘 안 보는데 유튜브로 해야 되다 보니까는 요새는 솔직히 많이 봐요. 근데 저는 매도를 사실 그러니까 매수는 자주 해요. 왜냐하면은 이제 제가 월급 받으면 한 달에 한 100에서 150만 원 정도는 무조건 주식에다 넣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매수는 하죠. 매수는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뭐 제가 이거는 단기적으로 좀 크게 어 고점이 왔다 싶거나 아니면은 좀 폭락할 여지가 많다 싶으면 제가 투자한 금액에서 거의 한 80에서 90%를 그냥 일감매도 쳐버립니다 저는. 어? 근데 이제 그거 말고서는 그 정도 상황은 그러니까 작년에 제가 한 10월, 8월, 7월 그때쯤에 한 2,800포인트 정도쯤에서 한번 전략 매도 쳤었거든요. 어, 그때 말고는 사실 매도를 지금 한두 번 정도 쳐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팜 시스템이라고 그 88TV의 그 부자 아빠님 하시는 방법을 따라하면서 이제 제 스스로도 좀 다른 식으로 조금 더 이제 가미를 해서 해보고 있는데 저는 하여튼 기본적인 루트는 팜 시스템으로 주식을 사기 때문에 거의 뭐 한 번 사면은 이제 뭐 20만 원, 30만 원어치 종목 한두 개 정도 한 개를 사고요. 이제 그런 거를 계속 그냥 깔아요. 막 200종목, 300종목 그냥 사다가 어느 한순간에 그냥 다 털어버립니다. 그냥 좀 그런 식으로 매도를 하는데 팜 시스템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다음 주에 한번 제가 직장을 좀 다니고 있어갖고 이 방송을 매번 할 수는 없고요. 주말에 한번 할 건데 다음 주에는 제가 한번 팜 시스템 관련돼 갖고 제 친구 계좌를 한번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그 친구가 삼성전자랑 카카오에 좀 물렸던 친구였는데 제가 이번에 좀 어느 정도 복구를 좀 해줬어 갖고 그 친구 계좌를 한번 보시면서 어, 삼성전자와 카카오를 샀을 때 이 정도 수준이었으면은 이 정도로 복구를 할 수 있었구나라는 부분에서 한번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린 거였어요. 다음 주쯤에 한번 제가 좀 그걸로 강의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볼게요. 차트 보면 제가 이제 앞으로 차트 설명을 좀 자주 드릴 예정인데 계속 이런 스토리와 같이 진행을 되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음, 다시 좀 넘어가서 아까 이거 설명 안 드렸네 죄송해. 어,
개미들이 아침에 좀 매수를 많이 해요. 요새 아침에 좀 매수를 했다가 저녁에 자꾸 던져요. 그래서 제가 보면은 아침에는 항상 개인의 매수세가 컸는데 저녁이 되면은 개인이 다 팔아버리고 외국인이나 기관이 다 사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개미들이 이렇게 지금 잠깐 단타로 이제 상승장에서는 사실 단타로 먹기 쉬워요. 근데 보통 어디서 이르냐면은 상승장이 이렇게 가다가 이제 만약에 뭐 한 2,800 정도가 이제 그 반등에서 크게 조정 나오는 마지막 단계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은 한 2,600, 700쯤 되면 이 사람들이 간이 커져 이제. 그래갖고 여기서 막 질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3천 넘어간다, 4천 넘어간다 막 이렇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거기서 막 작전주 들어갔다 풀면서 하고 막 난리를 치죠. 거기서 보통 다 잃어요. 제가 나중에 그것도 한번 단계적으로 설명을 해드릴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마 요번에 좀 단기적으로 지금 보시면 저기 이게 20 빨간색이 21선이거든요. 빨간 선이 지금 21선을 보게 되면은 좀 단기적으로 좀 많이 떠 있어요. 많이 떠 있어 갖고 제가 봤을 때 뭐 한 2350포인트나 뭐 운 좋아 갖고 2300포인트까지 오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과연 이 정도까지 올까는 모르겠습니다. 어? 그리고 제가 지금 시그널 중에서 가장 좋게 보는 거는 어 원래 그러니까 상승장은 어떻게 오냐면은 하락장에서 상승장이 커브로 틀 때는 21선이 맨 처음에 하락을 할 때는 61선 깨고 51선 깨고 251선 깨고 501선 깨고 751선 깨고 991선 깨고 그냥 쭉 내려갑니다. 그러다가 이게 역배열이거든요. 하락이 쫙 되는 게 21선이 요걸 다다닥 깨고 내려가는 게 역배열인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21선이 61선 깨고 151선 깨고 251선 깨고 501선 깨고 751선 깨고 991선 깨고 이렇게 막 쭉 올라갈 때가 있어요. 지금같이 딱 올라가는 기미가 보일 때가 있죠. 그죠? 뭐 여기 올라갔다 다시 떨어질지도 모르겠지만 확률적으로 이걸 다시 한번 이렇게 딱 치는 이 순간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기 시작하는 순간부터는 갑자기 막 두두두두 올라갈 가능성이 많아요. 왜? 그렇게 올라가야 개인들이 못 잡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기관들이 그걸 알아요. 급속도로 확 올라가면 못 잡아요 사람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2118에서 지금 여기가 1월 3일이 최저점이었거든요. 여기서 지금 13%가 올라갔는데 여러분 지금 잡았어요? 못 잡았죠. 어? 무서우니까 못 잡는 거예요. 왜? 너무 빨리 올라가잖아요. 지금 한 달 동안 갑자기 13% 올라갔잖아요. 무섭죠. 못 잡아요 여기서는. 응? 그래서 저는 작년에 22년도에 9월부터 12월까지 해서 거의 진짜 풀매수를 때렸어요. 제가 갖고 있던 자금을 거의 풀매수를 때렸어요. 그리고 1월부터는 이제 월급에서 지금 한 150만 원씩 집어넣고 있는데 그 그러니까 증권 계좌에다가만 놓고 우선 보고 있어요. 단기 조정 나올 때까지. 그 단기 조정 한번 들어오면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좀 살라고 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좀 이 투자를 할 때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른 사람들도 그런데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가르쳐 준다는 게 뭐 내가 옳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선 내가 어쨌든 간에 해 나가는 과정을 확실하게 좀 자세하게 보여줘야 남들도 내 거를 따라하든 안 따라하든 간에 저 사람은 저런 패턴으로 하는데 저런 패턴으로 하면 저렇게 하는구나라는 거를 좀 이렇게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안 보여주지 왜? 자기 계좌 까야 되니까. 자기 계좌 까면 수익률 안 나오면 솔직히 말해서 조회수가 안 나오거든요. 어,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은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앞으로는 좀 계좌를 계속 까고 할 거고 뭐 사실 뭐 제가 뭐 유튜브로 엄청 뭐 성공할 사람도 아니고 그냥 뭐 이 정보를 좀 공유하고 싶어서 왜냐하면 제가 제 친구들이나 후배들 몇 명 이제 계좌 관리는 안 하고 제가 추천을 해주면 이제 이런 방법으로 한번 해봐라 해서 같이 한번 해봤는데 그 친구들도 작년에 많이 잃지 않았거든요. 저도 작년에 손해 봤습니다. 작년에 손해 봤는데 저는 작년에 한 13%, 11% 정도 손해 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작년에 11%, 13% 손해 보고서 끝냈으면 굉장히 선방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친구들은 거의 다 7, 8% 안에서 끝냈어요. 마이너스. 그러니까 외려 내가 제일 많이 손해를 봤더라고. 그래서 투자의 제1원칙을 손해가 나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서 주식을 하게 되면 마음이 굉장히 편해져요. 어, 노연금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잠깐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나중에 회사를 만약에 그만두실 때 어? 저처럼 진짜 저도 이제 뭐 제가 올해 43살인데 솔직히 저도 이제 한 6, 7년 남았어요. 회사 다니는 게. 보통 50대면 나가라고 하니까. 그때쯤 돼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제 이렇게 투자하는 금액들하고 그때쯤 돼서 마지막으로 이제 뭐 ERP나 IRP 받아올 거 다 생각하면은 뭐 대략적으로 한 현금으로 한 4억 정도는 모아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거 갖고 절대로 사업을 하지 않을 겁니다. 왜? 나는 그때 가서 뭐 그런 큰 이슈가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은 만약에 안 일어난다고 해도 저는 그 돈을 갖고 어떻게든 버티고 있을 거예요. 코로나 같은 때가 다시 오길 버티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되면 주저없이 그 돈을 집어넣을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 저는 10억 이상 만들 자신 있어요. 그 돈으로. 그때까지 뭐 제가 뭐 대리운전을 한다든가 뭐 다른 뭐 아르바이트를 한다든가 하면서 버텨야죠. 생활비를 최대한 벌면서 그죠? 뭐 그러고 나서 현금으로 한 10억 정도만 있으면은 편하게는 못 살아도 그죠? 요새 사실 뭐 현금 10억이 뭐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정말 편하게는 못 살겠지만은 정말 불편하게 살지도 않겠죠. 그죠? 어, 또 그 정도 그냥 생각 갖고 사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래서 뭐 이렇게 엄청나게 무슨 100억대 부자, 200억대 부자 생각하지 않고 그냥 친구 만나면은 내가 회사를 안 다니고 있어도 술 한 잔 살 정도. 내가 70의 친구를 만나도 술 한 잔 살 정도. 그 정도로 살고 싶어요, 그냥. 어, 그렇게 소박하게 살고 싶고 좀 평범하게 살고 싶으니까 여러분도 뭐 그 정도의 그냥 편안한 삶을 살고 싶다고 하면은 저랑 같이 방송 같이 보시면서 좀 따라하시고 혹시라도 뭐 질문 있으시면은 댓글에다가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또 친절하게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단기적으로는 2350포인트까지 온다고 하면 저는 매수 진입을 고려할 거고요. 그리고 차트가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바뀌기 시작한 거를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만약에 뭐 운이 좋게 2월 달에 단기 조정이 온다고 그러면 저는 또 매수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2월 달에 이제 하락의 시나리오 네, 저 옆에 써 있는 거 보면 이제 소설 쓰고 앉아 있는 거죠, 그죠? 실제로 뭐 저럴지 안 할지는 몰라요. 하지만 요새 나오는 이제 그 뉴스 중에서 제가 생각할 때 한 세 개 정도로 좀 추려봤어요. 지금 좀 우리나라에 아니면은 대외적으로 좀 어떤 부분이 주식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는 세 개 정도 생각을 해봤는데 이건 사실 이제 가장 얼마 전에 일어난 일이죠. 그죠? 미중 관계가 지금도 악화돼 있지만 저 무인풍선 지금 폭발시켰죠. 그죠? 미국에서.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굉장히 거세게 항의를 하고 있는데 중국도 이미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을 했지만 이게 지금 한두 개가 아닌 것으로 밝혀지고 있고 지금 이거 갖고 가서 조사를 해볼 생각인데 조사하다가 더 큰 일이 일어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 사실 뭐 그거 갖다가 조사하는데 뭐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그렇죠? 2월 내로는 분명히 발표가 나올 거거든요. 이걸 갖고서 이제 중국을 좀 거세게 뒤흔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이 또 이제 얼마 전부터 이제 인도 쪽이랑 손을 잡기 시작했죠, 그죠? 제가 나중에 인도 관련된 부분도 한번 얘기를 드릴 건데, 사실 지금 미국이랑 중국이랑 싸움을 하잖아요. 미국이랑 중국이랑 싸움을 하면은 가장 이득을 많이 보는 나라는 인도입니다. 이건 제가 나중에 따로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우게 되면은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어 스탠스를 잘 취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이걸 뭐라고 할까? 이거는 뭐 사실 주식하고 조금 다른 얘기긴 하지만은 어 우리는 중간에서 미국하고 중국을 빼먹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미국이 만약에 우리나라한테 야 중국한테 뭐 주지 마 그러고 중국은 야 우리랑만 하자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그러면 나는 그냥 뭐 니네 둘한테 다 줄 거니까 알아서 해. 나는 잘 모르겠어. 뭐 이런 식으로 좀 나와야 되는데 사실 뭐 약소국 입장에서 그렇게 나가기 힘들겠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어쨌든 간에 미중 관계에 있어서 키를 잡고 있는 거는 어 팩트죠. 그죠? 왜냐면 우리나라를 거치지 않고서 안 되는 것들이 지금 몇 개가 있기 때문에 반도체도 그렇고 전기차도 마찬가지죠. 그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상당히 그 게임 체인저 역할을 지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뭐 지금 당장의 미중 관계 악화로 해서 조금 타격은 받겠지만은 이게 나중에 있어서는 한국이 좀 경제 발전하는데 좀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해요.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좀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랑 전쟁한 게 저는 사실 되게 오래됐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1년밖에 안 됐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생각해 보면 사실 그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싸움이 난 것 때문에 주식 폭락이 나왔던 거고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 역사적으로 주식 역사적으로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게 뭐냐면은 보통 경제적으로 굉장히 불황이 온다거나 한번 이제 큰 뭔가 이슈 때문에 주식이 폭락하고 나서 경기 부양책을 위해서 돈을 엄청 쏟아붓죠. 그러고 나서 경기를 부양을 합니다. 단기간 동안 1, 2년 동안. 그러고 나면 갑자기 원자재 값이 폭등을 해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돈을 쏟아붓기 때문에 그 쏟아부은 돈 때문에 인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나요. 그 인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나게 될 때 가장 먼저 뛰는 게 원자재 값이에요. 원자재 값이 뛰게 되면은 어디선가 분명히 전쟁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전쟁이 다행히 국지적인 거면 상관이 없는데 세계 전쟁으로 발발을 할 수도 있어요, 항상. 그래서 우리가 한 10년에 한 번 정도는 그런 공포를 겪고 산다는 거를 여러분이 요번에도 한번 체험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코로나 이후에 1, 2년 있다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났죠. 그죠? 어, 다음번에 한 10년 후쯤에 또 무엇 때문에 경제적인 대공황 사태가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한 1, 2년 후에는 여지없이 원자재 값이 오르고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를 패턴을 숙지하고 계셔야 돼요. 이거는 거의 뭐 그냥 공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거에 맞춰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경제 공황이 한번 왔네. 원자재 미리 사놔야겠다. 원자재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주식 공부가 단기간적으로 무슨 뭐 저 어떤 회사에 대한 이슈라든가 이런 공부도 당연히 중요하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주식의 역사의 흐름이라든가 그리고 이 시세의 원리, 돈의 흐름 이런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측이 되잖아요. 1년 후의 일이 예측이 되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보게 되면은 한국의 경기 침체. 그러니까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지금 뭐 굉장히 이제 그 어닝 쇼크가 왔지만은 다음 분기는 이제 괜찮을 거야. 이게 바닥일 거야라고 생각을 했다가 뭐 사실 2월 달에 갑자기 악화 뉴스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23년도 1분기 거 실적도 굉장히 안 좋을 것 같다 지금. 지금 만약에 22년 4분기보다 23년 1월 그러니까 1분기 실적이 더 안 좋다고 그러면은 굉장히 문제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22년 4분기가 바닥이라고 생각했는데 23년 1분기가 더 바닥이야. 그러면은 주가가 더 떨어질 수도 있겠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지금은 사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주식이 이제 오르는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개인들이 이제 저 자꾸 도망가니까 외국인 기관들이 이제 이게 얘네가 이제 여기서 이쯤이면 포기하는 거라고 그러고 사들이지만은 막상 23년도 1분기가 최저점이 그 실적 부분에 대해서 최저점이 될 수도 있다고 그러면 더 뺄 수도 있어요. 위험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뉴스를 조합하고 나니까 참 제가 새삼 느끼는데 이 언론에서 나쁘게만 뉴스 딱 조합해갖고서 이렇게 딱 내버리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잘 도망갈 것 같아요. 몰아가는 거 참 쉽습니다, 여러분, 그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그냥 저의 소설일 뿐이니까 실제로 이렇게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는 이거 너무 이렇게 뭐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월에 조정이 온다고 그러면은 이게 올해 마지막 조정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만약에 2월에 조정이 온다고 그러면은 관심 가질 만한 ETF에 대해서 이제 한 3개 정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이렇게 제가 찾아보면서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이거 사실 종목으로 말씀드리고 하는 거는 좀 위험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막 200종목, 300종목 그냥 이렇게 사놓고서
나중에 이제 한번 싹 팔고 다시 사고 팔고 다시 사고 이런 사람인데 한두 종목 추천해주면 여러분은 거기다 몰빵하실 거잖아요, 그죠? 그거 위험해요. 제가 추천해주는 것도 아니야 사실은. 그냥 이런 게 있다고 소개해드리는 건데, 또 몰입해서 보시는 분들은 사고 나서 저한테 야 너 이거 사라고 그래서 샀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아주 위험한. 저는 추천해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보여만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라면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런 거 ETF 1%밖에 안 삽니다. 저는 진짜 이런 거 만약에 사라고 해도 1%밖에 안 사요. 1%도 안 살 수도 있어요. 저는 0.4% 5%이 정도밖에 안 살 수도 있습니다. 저는 1억이라고 그러면 실제로 100만 원 정도밖에 안 살 것 같아요. 이런 거. 그러니까 본인 투자에 있어서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시나리오로 그냥 써드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코덱스 FN 웹툰 앤 드라마라는 ETF 테마주가 있어요. 이게 지금 구성 종목을 보시면은 되게 제가 아까 개인적으로 관심 두면서 좀 저도 이미 갖고 있는 종목들이 몇 개 있어요. 어? 그 중에 지금 제일 아쉬운 게 제가 CJENM인데 제가 CJENM을 지금 산 줄 알고서 이제 저번 주 금요일 날 6%인가 7%가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 내가 사놨는데 그래서 봤더니 안 사놨어. 그래갖고 제가 지금 이거 관련돼서 ETF가 뭐 있나 그러고서 찾아보다가 보니까 웹툰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보니까 지금 여러분 보셔서 알겠지만 지금 21년도에 최고점에서 많이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졌다가 거의 한 60% 정도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한 46%까지 복구가 된 상황인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장기적으로 갖고 있어도 괜찮은 주식일 것 같아요. 이게 뭐 CJENM 같은 지금 네이버 카카오부터 벌써 말씀을 드리면은 요새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온 그 챗 GPT가 난리가 났죠, 그죠?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네이버 카카오에 있는 AI까지 관심을 좀 갖게 됐습니다. 사실 그 제가 알기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좀 더 빨리 얘기를 한 것뿐이지 그 AI 그 챗 GPT 관련된 부분에서 사실 구글 AI가 더 선도적일 거예요 지금. 그래서 구글도 조만간에 계속 발표를 할 겁니다.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가 세계적으로 AI 부분에서는 딸리긴 하지만 한국 안에서만 본다고 그러면은 챗 GPT보다 훨씬 훌륭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 번씩 다 해보겠죠. 그죠? 그러면서 요새 좀 관심이 높아져 갖고 그 네이버라든가 카카오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이제 AI 이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CJ ENM, 카카오, 네이버 주식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구성 비중이 이렇다 보니까 저 CJ ENM 같은 경우에 지금 넷플릭스가 정책 변경을 해서 사람들이 배신감을 굉장히 느끼고 있죠, 그죠? 저도 짜증이 나갖고 티빙으로 바꿔버렸어요. 뭐 아직 제가 알기로는 넷플릭스가 이제 제재를 하진 않았죠, 그죠? 4인이서 보는 거를 이제 다른 집에서 보면은 뭐 유료화를 시키겠다, 돈 더 내야 돼, 추가 요금 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짜증이 나서 티빙으로 바꿨어요. 근데 나중에 티빙으로 바꾸고 나니까 저는 티빙이 스튜디오 드래곤 건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CJ ENM 거더라고요. 그래서 CJ ENM이 지금 아시겠지만 그 CJ 헬로비전 있잖아요. 헬로비전을 LG U+에다 그냥 매각을 해버렸고 CJ ENM 그냥 독자적으로 OTT 서비스로 가기로 한 거예요 지금. 음? U+는 헬로비전을 먹으면서 뭐 어쨌든 간에 OTT는 넷플릭스나 뭐 디즈니 이쪽으로 좀 많이 선점은 했지만은 결국 유선 방송이나 이제 뭐 인터넷 이런 쪽으로 가기로 결정을 한 거고 CJ ENM 같은 경우는 야 이렇게 우리가 드라마를 잘 만들고 하는데 야 그냥 OTT 서비스 그냥 우리가 해버리자 그러면서 그냥 OTT 서비스를 그냥 해버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넷플릭스를 볼 때 어느 날부턴가는 외국 드라마나 영화를 안 보게 돼요. 그리고 거의 우리나라 거만 보더라고요. 제가 보통 보는 게 JTBC 거 드라마랑 그다음에 TVN 드라마였어요. 근데 티빙 안에 JTBC 것도 들어있더라고. 저 몰랐는데 요번에 저도 이제 가입을 하면서 알게 됐는데 그리고 티빙 같은 경우에는 대놓고 4인이서 보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광고로도 그렇게 나와요.
네 명이서 보면은 엄청 싸 이렇게 나와요 광고로 그냥. 물론 얘네도 나중에 이제 뭐 넷플릭스를 보면서 이 지금 하는 정책을 변경하면서 하는 유료 정책이 잘 되면은 얘네도 나중에 결국 따라하긴 하겠지만 지금 당장에는 신규 가입자가 늘어날 거 아니에요. 티빙이 지금 넷플릭스 다음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입자가 높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마 요번에 넷플릭스가 만약에 정책을 진짜로 한 집에서만 봐야 되고 다른 집 가면은 추가 요금 내야 된다라는 쪽으로 가게 되면 전 사람들이 티빙으로 굉장히 많이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뭐 CJ ENM이 돈을 잘 벌든 못 벌든 그거를 떠나서 OTT 서비스의 최강자로 올라간다, 넷플릭스를 제꼈다 이런 뉴스가 나오게 되면 당연히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런 시나리오를 써보면서 그 시나리오의 그 확률이 얼마나 될 것인가, 내가 여기에다가 걸어야 되는 투자금이 얼마나 될 것인가, 그걸 다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 정도로까지 투자에 대한 성향을 내가 따라가지 못할 것 같다, 난 그 정도까지 집요하지 않다라고 싶으면 그냥 인덱스 ETF를 사라는 게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그 정도까지 안 하면 제가 볼 때 수익률 안 나요, 여러분. 음. 그 뉴스 보고서 그때그때 거 따라가서 단타 치는 거는 솔직히 말하면은 하수들이나 하는 짓입니다. 이 밑에서부터 사나가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자기가 시나리오를 그려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시나리오가 말이 되냐 안 되냐를 검증을 계속 해보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하다가 이거 엎어질 것 같은데 이건 안 될 것 같은데 그럼 과감하게 잘라내야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ETF를 제가 관심을 갖지만은 1% 이상 사지는 않는 거예요. 쳐내야 될 수도 있거든요. 내 시나리오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 그죠? 그런 걸 한 100개에서 200개 정도를 제가 만들어 놓으면은 당연히 수익이 날 수밖에 없죠. 음. 뭐 어쨌든 간에 그 밑에 애들도 이제 보면은 우리가 좀 한 번씩은 들어봤던 그 인기 있는 영화 제작사나 이제 드라마 외주사들이 많죠. 그죠? 음. 그래서 지금은 좀 많이 오른 것 같아요. 지금 좀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좀 개인적으로 저 21선 근처에 온다든가 아니면은 여기 이제 지금 60일, 151선까지는 다 뚫었어요. 그죠? 151선 뚫고 이제 500일 뚫고 올라가고 있는데 보통 이쯤 되면 한번 조정이 옵니다. 선 하나 뚫을 때마다 보통 조정이 와요. 근데 제가 볼 때 지금 60일선 같은 경우에 그냥 조정도 없이 그냥 150일까지 바로 가버렸죠. 그죠? 제가 볼 때는 요쯤에서 이제 조정이 한번 올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 5천 원 후반대 요점이 한번 들어가 볼까 지금 고민 중이에요. 그래서 앞에 거는 이제 그 드라마나 좀 영화 이런 쪽으로 이제 구성된 ETF였다면은 뒤에 거는 완벽하게 이제 K-팝 관련된 엔터테인먼트 좀 이쪽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미디어 콘텐츠라고 하죠. 이게 타이거 미디어 콘텐츠라는 ETF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사실 거면은 둘 중에 하나만 사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중복되는 게 되게 많거든요. 겹치는 게 좀 많기 때문에 뭐 1% 미만으로 담아서 뭐 관심을 갖는다 하면은 저라면은 둘 중에 하나만 살 것 같습니다. 음. 여기도 지금 보시게 되면은 요 선을 이제 다시 역배열이 나면서 넘어가고 있어요. 넘어가고 있는데 뭐 아직까지는 제가 볼 때 역배열이 나는 거 하나하나 넘어갈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조정이 더 나와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갖고 이것도 뭐 한 6천 한 중반 정도 좀 많이 눌려 갖고서 또이 밑으로 한번 찔끔찔끔 내려오거나 하면 한번 좀 사보려고요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종목들도 좀 몇 개가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뉴진스를 한번 보고 나서 그냥 꽂혔거든요. 그냥 뉴진스 그냥 꽂히는 순간 바로 하이브 사버렸습니다. 예. 하이브는 저는 제가 얼마 샀더라. 하이브는 내가 거의 한 15만 원쯤에서 한번 들어가서 제가 하이브는 좀 꽤 사놨어요. 제가 원래 이렇게 주식을 많이 담진 않는데 제가 하이브는 한 10주 정도로 담아놨습니다. 좀 많이 담아놨어요. 제 거 비중에서 굉장히 크게 담아놨어요. 음. 그래서 지금 뭐 CJ CGV도 있고, 근데 이제 뭐 거의 뭐 우리나라 메이저 기획사들 여기 다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엠넷이라든가 스튜디오 드래곤 또 CJ CNM에서
외주사죠. 그리고 아프리카 TV 뭐 이것도 뭐 어쨌든 미디어 콘텐츠로 들어가네요, 그죠? 아프리카 TV도 제가 지금 들고 있는데 뭐 어쨌든간 이제 시나리오를 좀 짜보자고 하면은 이제 코로나가 거의 끝났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케이팝 아이돌들이 오프라인으로 이제 외화벌이하러 총출동을 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돈 많이 벌을 거 아니에요. 영업이익 많이 늘어날 거고, 그죠? 그런 부분을 좀 우리가 이제 한번 눈여겨 보자 이거죠. 시나리오예요, 시나리오 그냥. 그렇게 되면 좋은 거고, 아니면 그냥 빼면 되는 거고. 괜찮아요. 뭐 1% 미만으로 사는데 무슨 상관입니까, 그죠? 음.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좀 차트상으로 이제 21선 밑으로 좀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21선 근처에 좀 붙어서 간다고 하면은 한번 좀 이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섹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좀 많이 떴어요. 예, 지금 요새 좀 많이 떴기 때문에 지금 사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저는 좀 이렇게 뜨는 부분을 많이 보여드릴 거예요. 왜냐면은 뜨고 나서 사야 되는데 그게 언젠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그죠? 그래서 제 방송은 가급적이면은 한 달 정도 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아, 걔가 그때 뭐 사라고 그랬지 그러면서 한 달 전쯤 거를 한 번씩 뒤로 돌려가면서 보세요. 어. 이 섹터가 저는 진짜 괜찮거든요. 제가 이거 오늘 발견한 건데 오늘 뭐 제가 원래 한국전력을 좀 관심 있게 좀 보고 있었는데 실제로 좀 선호께서 저는 제 애기 계좌에다가도 한국전력을 집어넣었어요. 저는 한국가스공사랑 한국전력이 조만간 민영화될 수도 있을 것 같아 갖고 아마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주식이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는 제 소설이니까 제 소설이에요.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그거 하나 믿고 여러분들이 뭐 주식 투자를 한다거나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음, 이 생활 소비재라는 게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오잖아요, 그죠? 인플레이션 원자재가 무조건 올라요. 어, 내가 갖고 있는 돈의 가치가 떨어지거든요. 인플레이션이 오면은. 그러니까 내가 그 동안에는 어, 그러니까 사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서 얘기를 드릴게요. 내가 이제 원래 얘한테 뭐 기름을 사는데 100원을 주고 산다. 1리터에 한 100원을 주고 산다고 해봐요. 1리터에 100원을 주고 샀는데 그러니까 국가에서 돈을 너무 많이 찍어낸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나도 사고 얘도 사고 얘도 사겠대 막 그냥 돈이 많으니까 막 여러 명이 사겠다는 거야. 그러면 이것들이 돈을 왜 이렇게 많이 들고 와야 니네 돈 더 갖고 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물건은 한정돼 있는데 찍어내는 돈이 막 늘어나니까 그럼 찍어낸 것만큼 인플레이션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원자재 값이 올라요. 원자재 값이 오르면 당연히 그 원자재가 들어가는 물가가 다 오르겠죠, 그죠? 그런 게 보통 가장 많이 우리가 피부로 와닿는 게 생활 소비재인 거예요. 먹는 거 특히, 그죠? 먹는 거, 입는 거, 얼굴에 바르는 거. 어? 그럼 그런 걸 실제로 만드는 데랑 아니면 그런 걸 실제로 파는 데들 이런 데가 굉장히 돈을 많이 벌 겁니다. 언제쯤 버냐? 처음에 못 벌어요. 왜? 처음에는 내가 원래 팔던 가격이 있는데 인플레이션 오는데 원자재 값이 오르니까 처음에 버티죠. 처음에 정부 눈치 보면서 버티다가 이제 한 개, 두 개씩 올리기 시작하면 우리도 못 참겠어 그러면서 올리지만 올릴 때 딱 원자재 오른 것만큼만 올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올리죠, 그거보다 보통. 그죠? 보통 더 올려. 그러면 처음에는 좀 덜 사요. 아무리 의식주라고 해도 처음엔 좀 덜 사지만 1, 2년만 지나면 무감각해져 사람이. 그렇게 뭐 솔직히 뭐 한 번 살 때마다 몇십만 원짜리 사는 게 아니잖아요. 과자 하나 처음에는 야 이거 2,000원 하던 게 갑자기 2,500원 됐어. 그러면 처음엔 손이 안 나가다가 한 1, 2년 지나봐. 2,000원이었는지도 까먹어. 1,000원짜리, 2,000원짜리가 그런 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맥주도 그럴 거 아니에요. 맥주도 처음에 이제 술 먹으러 갔어. 내가 소주 먹으러 갔어. 식당 어디 갔는데 3,000원이었는데 4,000원으로 올랐다는 거야. 처음엔 아껴 먹겠지. 좀 덜 먹거나 좀 그러겠지만 1, 2년 지나봐. 덜 먹을 것 같아요? 안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1, 2년이 지나면은 원자재 값은 또 떨어져요. 왜? 원자재 값도 폭등을 하면 폭등한 만큼 다시 내려오거든요. 근데 원자재 값이 내려간다고 해도 절대로 한 번 오른 물고 값은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회사들의 영업이익이 높아지겠죠. 그죠? 그럼 지금 여기 보세요. 다 그런 회사들이잖아요. KTNG, LG생활건강, 한국전력, 아모레퍼시핑, 제일제당, 오리온이 다 그런 회사들이잖아요. 그죠? 저 이거 딱 보는 순간, 이거 내가 굉장히 좀, 괜찮은 ETF를 하나 발견했다. 지금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도 많이 눌려 있어, 지금. 뭐, 괜찮아. 그래서, 뭐, 여하튼 2월 달에 저는 조정이 한번 오면은, 저 생활 소비재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저는 2, 3% 정도는 들고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사고 싶었던 섹터들이 굉장히 여기 많이 포진이 돼 있어 갖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섹터는 한 2, 3% 정도는 좀 들고 가볼 생각입니다. 저 오늘 그래갖고 이제 우선 2월에 조정이 온다면 좀 관심을 가질 만한 ETF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마 요번에 조정이 오면은 진짜 마지막 조정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올해는 장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좀 조금씩이라도 투자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어떨지 생각이 좀 들고요. 제가 다음 주에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좀 그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여튼 오늘 저 주말인데 여러분 여러분 이제 뭐 마무리 잘 하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도 좋은 한 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